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진 많은 분이 다양한 통증으로 일상 속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푹 주저앉아 버려.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이게 아픈 정도가 아니고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냥. 그래서 막 일어가지고 막 자다가 펄떡 일어나, 이게 펄떡 일어난다고 아파가지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통증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참거나 간단히 약으로 버티던 통증도 이제는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하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없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통증 치료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보훈병원 장은호 부장과 함께 다양한 통증 질환,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는 근고역계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진료실에서 맞닥뜨리는 질환은 노년이 되면 대부분의 경험하게 되는 요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허리 통증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통증의 하나인 절단으로 인해 소실된 신체 부위에 생기는 환상지통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척추 협착이란 질환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드물게 요추관, 요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쪽으로 선천적으로 좁게 태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30대 이상이 되면 뼈와 인대의 변성이 겹쳐지게 됨으로써 발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인 척추의 퇴행성 골관절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골관절염이 척추에 오게 되면 인대와 관절이 두꺼워지게 되고, 디스크와 그 외에 다른 조직들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신경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요척추 협착증들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척추 협착증의 주 증상은 대퇴부나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통증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될 경우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터질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간헐적 타행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앞으로 숙일 때 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치료로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지게 되며, 보존적 치료에는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또 그리고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롤로 치료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환상직통은 절단되어 소실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잘려져서 생기는 절단통과는 다른 양상의 통증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아주 다양하며 가벼운 불편감 또는 극도의 아픔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고, 통증을 느끼거나 더위, 추위, 간지러움, 압착, 쓰라림, 쑤시는 아픔 또는 짓누르는 통증 같은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런 모호한 통증을 교감신경계가 관여한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착안한 교감신경계 치료법의 일종인 형상신경절 프롤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환상지통의 치료로 본원에서 시행하는 형상신경절 프롤로 치료는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상신경절 차단은 목 주변에 위치한 형상신경절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있는 교감신경계의 다발입니다. 그쪽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여서 교감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본원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위에 국소 마취제 대신에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이용하여 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고요하게 하루가 시작되는 경동. 윤진봉 아버님의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76세 나이에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 없는데요. 다행히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은 한결 편안합니다. 지금 이번에 하면 6번, 여기 3번, 여기 3번이지. 그리고 뭐 일로 안 하고 그냥 뭐 집에서 쉬는데도 뭐 통증이 오고 아프니까 이래 올릴 때나 뭐 이래 할 때는 많이 잘 안 놀지요, 팔이. 날씨가 흐리다든가 비가 올라가면 많이 쑤시고 아프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진목님 맞으시죠? 네, 오늘 어깨 수술하시는데 마취를 담당하게 된 장은호입니다. 네, 아버님 뭐 수술은 다 똑같이 하시고 오늘도 제가 수술 후에 덜 아프시게끔 어깨 오른쪽으로 가는 목에서 나오는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제가 수술 덜 아프시라고 마취약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초반에 3시간이 가장 아프신데 그 3시간 동안 조금 덜 아프시게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버님.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네. 원래는 엄청 아프실 건데 훨씬 편안하게 좀 아마 수술 끝나고 나서 좀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버님. 네, 나중에 또 수술방에 뵙겠습니다. 예, 윤진복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어깨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신 분입니다. 오른쪽 어깨만 제가 알기로는 3차례, 이번에 4차례 정도의 수술이시고 이전에는 수술을 받으시면서 수술 후에 어떤 적극적인 통증 치료 같은 것들을 받아보지를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엔 제가 본원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상완신경총 신경 차단을 시행해 드림으로써 통증을 굉장히 많이 경감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복 아버님의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이미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마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강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먼저 상완신경총 차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술하고 나서 덜 아프시라고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에다가 약을 드리는 걸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일반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수술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리 식염수가 일정 함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어깨 주변부 조직들이 팽윤이 되고 이로 인해 정상 위치의 조직과 신경들이 당겨지게 되면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다른 수술 부위에 비해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어깨 부위 쪽 신경인 상완신경총에 초음파 유도화, 상완신경총 차단을 시행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극심한 통증이 몰려드는 시간대인 수술 후 3시간 동안을 최대한 편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앞서 시행되는 상완신경총 차단술. 장은호 부장이 초음파 영상으로 신경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한 뒤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는데요. 이 시술은 어깨 수술 직후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환자가 더욱 편안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완신경총을 하지 않은 환자분하고 비교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수술 후 느껴지는 수술 부위 통증의 크기는 감히 하늘과 땅 차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소 마취제의 효과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통계적으로 가장 아픈 수술 후 3시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상완신경총 주변에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쪽으로 의도치 않게 국소 마취제가 퍼져나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목이 쉰 듯한 느낌, 약간의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나 이거는 1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완신경총 차단 시술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어깨 회전근개 봉합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어깨 관절 내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회전근개 부위를 정밀하게 봉합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네, 윤진복 아버님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좀 이전이랑 수술 해갖고 어깨 수술하고 나서 아팠던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좀 편하세요? 예. 네, 오늘 제가 수술방에서 해드렸던 상완신경총 차단을 하게 되면 아버님처럼 이렇게 어깨 수술 부위가 상당히 편안하세요. 네, 그래서 초반에 많이 아픈 3시간이 통계적으로 아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편안하게 좀 지나가실 거예요, 아버님.
예,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예, 다행입니다. 도움이 돼서. 예, 네, 네, 아닙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취가. 예. 뭐 그냥 뭐 좋습니다. 좋대요. 전에는 막 날지게라 하고 막 아파 나 죽을래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수술 한중에는 요번에 최고로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눈 잘 안 뜨거든요. 막 가래가 막 받느라고 애쓰고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편해 보여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병원 대기실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민신기 아버님도 그중 한 명인데요. 방사통과 허리 통증으로 3년이 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걷는 것조차 힘겨웠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희망을 선사한 것은 바로 포도당을 이용한 프롤로 치료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앉은 자세가 좀 나빴었나 봐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그 의자를 할 때 이렇게 발을 꼬고 앉는 상태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힘이 쫙 풀리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 찌릿찌릿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MRI 다 찍어보고 하니까 허리 쪽이 좀 나쁘다. 근데 병명은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너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MRI가 협착이라고 나오는데 4번, 5번이 이제 붙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수술을 하냐고 그랬더니 수술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더 한번 견뎌봐라. 근데 뭐 도무지 통증이 심해가지고서 이제 진통 주사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사도 놓고. 근데 받는 순간은 괜찮다가 여기 한 2년 전에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서 장원장한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만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진료를 한번 이걸 계속 하시는 게 어떠냐. 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서 맞더라도 그게 분해가 되니까. 몇 번 이렇게 받아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지금 꾸준히 맞은 지가 지금 1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는데 많이 좀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셨죠? 예, 예. 허리 말고 팔꿈치도 조금 아프네요. 팔꿈치가 조금 아프고 팔꿈치도 좀 예. 예. 운동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버님. 견디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주사 맞으시면서 운동하셔도 돼요, 아버님. 예. 근데 턱걸이 하실 때 너무 꽉 잡고 하시는 거가 힘들다면 턱걸이 말고 다른 운동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버님. 예. 민신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는 처음에 2023년 7월 7일 날 오시게 됐습니다. 먼저 우측 허벅지 쪽으로 방사통이 있으셨고 허리 통증도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됐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한테 지속적으로 허리에 포도당을 이용한 프롤로 치료를 4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시행을 받고 계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허리 통증도 호전이 많이 되었고 하지 방사통도 역시 호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저희 병원에서 2024년 9월 14일 날 촬영한 MRI 상을 보시게 되면 허리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도 보여서 원래 이렇게 신경이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 하얗게. 여기도 보면 하얗게. 그런데 신경이 눌려 있는 지점을 가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상황인데도 크게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환자분은 현재도 수술할 의향이 전혀 없는 상태십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활동 능력도 좋기도 하시고, 그래서 현재까지 치료 효과도 좋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치료는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손상된 인대와 힘줄 주변에 주입해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치료로 꾸준한 시술을 통해 통증 완화는 물론 일상 동작의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포도당 치료라고도 합니다. 우리 포도당 주사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이용합니다. 보통 뭐 15%에서 25%, 더 많게는 뭐 50%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고농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보통 15에서 25% 사이에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그 주사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염증이 유발됐다가 염증이 치료되면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돼서 조직의 기능이 강화도 되고 재생도 되는 원리가 있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를 함으로써 그 부위가 재생이 되면서 허리 근육과 인대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 같은 게 완화가 되고 역시나 손상된 인대와 주변 조직의 재생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막 스테로이드를 이용하게 될 경우는 반복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얼굴이 막 붓는다던가 피부가 얇아진다던가 하는 쿠싱 증후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는데 프롤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리 통증 또는 어떤 하지 방사통에도 저는 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금방적인 효과가 아니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 근래는 그렇게 생활할 적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이제 가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기차에서 2시간 반 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4시간 가면 아픈데 요 근래 조금 전에보다 덜해요. 통증이 없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모든 게 다. 뭐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1992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박철훈 아버님은 그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통증은 그를 다시 병원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잘려나간 팔에서 느껴지는 실제하지 않는 고통인 환상지통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은 이곳에서 그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92년도에 사고를 당했어요. 92년도에 이제 기계에 오른팔이 말려 들어가면서 이게 몸 반쪽이 다 날아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는데 대학병원에서 이게 기계에 말리면서 한 이만큼이 그냥 떨어져 나가가 신경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접합이 안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뭐 퇴원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통증하고 싸움이라 이제 치료는 끝났는데 환상 통증을 겪고 있었어요. 팔이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업인데도 환상 통증을 그래가지고 하던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개인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이게 아픈 정도가 아니고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냥. 그래 막 일어가지고 막 자다가 펄떡 일어나, 이게 펄떡 일어난다고 아파가지고. 아버님 잘 지내셨죠? 네네. 그럭저럭 좀 편안하십니까? 저는 부장이 만나는 게 진짜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부장이 만나가지고 좀 생활에 아주 막 활력소가 생기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랑 다행히 이 치료가 아버님하고 잘 맞은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렇구나.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버님 참 잘 나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최대한 앞으로도 아버님 편안하게끔 주사 치료 계속 해드릴게요. 그 저는 아버님. 지금- 요 박철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인 1992년도쯤에 사고로 우측 팔을 팔꿈치 위쪽으로 절단이 되면서 잃은 환자분입니다. 약 한 2년 정도 전부터 갑작스럽게 조금 더 심해진 환상지통이 오셔가지고 다른 병원에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시면서 뭐 일반적인 뭐 그 부위 치료, 그다음에 뭐 목 쪽에서 신경 치료, 그 외에 여러 가지 약들 드셔보시다가 크게 차도가 없는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심해지셔가지고 저희 병원에를 한번 방문하게 되셨어요. 큰 기대 없이 방문을 하셨다고는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성상신경절 차단이라는 것을 시행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팔이나 다리처럼 신체 일부를 절단한 환자들이 사라진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현상을 환상지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증은 실제로 해당 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지통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합니다. 통증이 아주 약하게 불편감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을 복용해도 통증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간간히 돌발성인 돌발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심하게 돌발통이 왔을 때 사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는 생각외로 상당히 큰 고통을 주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철훈 환자분 같은 경우에 환상지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감신경절이 모여있는 성상신경절에 포도당 주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 쪽 성상신경절에 주사를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고, 초음파 화면상에서 보이는 롱구스 콜라이,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 경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 근처를 타겟팅하거나 또는 그 근육 위쪽에 있는 여기 성상신경절을 타겟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바늘을 삽입을 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3cc 정도의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 시술을 끝이 나게 됩니다. 반드시 시술 후에는 한 5분 정도 대기 공간에 대기한 후 이상 없는 걸 확인하고 귀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 시행되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해 목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절을 정밀하게 찾고 성상신경절 주변에 소량의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 약물은 과활성화된 교감신경의 흥분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성상신경절 차단이라고 하면 국소 마취제를 주입을 해서 교감신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는 시술이긴 한데, 본원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교감신경절 차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포도당 용액을 주입을 해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로서는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게 돼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자율신경계 균형을 조절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면역 기능도 좀 좋아지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장점으로서는 비수술적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좀 난치성 질환 같은 거. 그 외에도 이제 대상 포진 후에 어떤 신경통이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약물이나 또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도 역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개월 받을 동안 좀 몰랐어요. 그런데 한 5, 6개월 지나니까 이걸 좀 느껴지더라고. 도장이 묻더라고. 지금 100에서 몇 프로입니까? 뭐라고 그때 당시 한 80%로 또 얘기했다가 지금은 뭐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컨디션이 안 좋으나 아무런 그 저녁에 뭐 그저같이 막 쑤시고 막 뭐 통증을 못 느껴요. 지금 없어, 싹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 바람은 뭐 이제 이게 해가지고 진짜 뭐 20%까지 떨어졌으면 생각이 들지요. 통증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하면은 더 좋아질 것 하니까 앞으로 뭐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저는. 모든 통증은 같은 질환의 테두리 안에서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증에 하나의 치료법이 무조건 있다라는 말은 거짓일 겁니다. 제가 시행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포롤로 치료 역시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누리게 된 환자분들이 더 많았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몸의 적신호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통증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겐 식사 한 끼가, 또 다른 이에겐 웃는 일이 고통이 됩니다. 70세 이상 고령층 중 많은 분이 치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치아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치아 상실. 당신의 일상은 괜찮으신가요? 같이 대중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이 뭐냐면 조심 안 하면 혹시나 빠질까 싶어 그런 것도 있고 전리하고 이 밑에 거하고 잘 맞지도 않고 이 뭐냐면 흔들림도 좀 있고 씹을 때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전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작용을 못 해 그게 걸어 다니면 못 먹으니까 막 넘어지고 뭐 사람이 막 그때 살이 쏙쏙 빠지니 지금도 살이 안 쪄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아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기존 임플란트의 번거로움과 높은 비용, 긴 회복 기간에 부담을 느꼈던 이들에게 디지털 프라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웃고, 다시 먹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하는, 보철을 회복하는 과정에 적게는 6개에서 5개, 4개까지의 보통 우리가 all-on X라 이야기하는데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디지털로 스캔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철을 하는 과정도 임시 보철을 스캔을 해서 디지털 풀 아치 보철을 완성하는 과정이 디지털 풀 아치라 보면 될 겁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잇몸을 절개하는 게 대다수였고, 잇몸 절개를 통해서 째고 깊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디지털 풀 아치 같은 경우는 거의 잇몸 절개하는 과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디자인된 가이드 틀을 환자 입안에 고정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펀치와 드릴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6개 정도를 식립하는 시간들이 거의 최소 30분도 안 걸리고 수술이 끝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또한 보철을 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본을 떠서 임플란트를 만들어 넣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본 뜨는 과정이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끼고 있는 임시 보철을 스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안전하게 보철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디지털 프라치라 보면 될 겁니다. 또한 기존 임플란트와 다르게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시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보철물이 들어가면 당일부터 이렇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고, 또한 임시 보철물을 낀 상태에서 유동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며, 최종 보철이 완성되는 시간들도 짧게는 한두 달 내에 거의 모든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디지털 프라치가 가지는 일반 보철, 우리 일반 임플란트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김성신 아버님의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걸음에는 새롭게 시작된 일상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치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빨이 자동으로 자국일나무 쑥쑥 빠지고 그랬어요. 한 2개씩, 1개씩.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좀 스트레스 받고 하고 하니까 그때는 뭐 음식 씹는 것이 조금 불편했죠. 제가 이빨이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TV로 한 보고 난 뒤에 그래가 알고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사진 다 찍고 하니까 잇몸 자체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가 원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저 이빨이 있는 거 전부 다 빼고 그래가 프라치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6개월 되셨죠, 오신 지, 그지? 예. 오늘 전체적으로 입안의 관리 상태하고 또 음식물 씹히는 상태 확인 좀 하도록 그래 할게. 예.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픽 사용할 때 요 팁들이 요 안에 밑에까지 쭉 오도록 그지? 아무래도 잇몸 밑에까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잇몸 많이 불켜 있는 자리 요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양쪽 다 잘 나오네. 김성신님 오셨을 때가 2021년도 말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입안에 치아가
13개, 14개 정도 치아가 있는 상태였고 그 치아들을 다 발치하고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입안의 상태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남아있는 치아들의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그리고 파노라마 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치아가 벌써 빠지고 오셨는데 잇몸뼈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었고, 여기는 치명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가 있고, 어금니 쪽에는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주 질환은 잇몸과 잇몸뼈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치아를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이 상태에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발치를 하고 임시 틀니를 낀 상태에서 충분히 잇몸이 아무러지도록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아무러지도록 이렇게 기다렸지만, 이 부분은 거의 아마 회복되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부분에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 가지고 하악 같은 경우는 6개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들을 세웠었고, 상악 같은 경우는 코 밑에 있는 부분에 뼈가 있었고 상악동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뼈 수술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임플란트를 30도 각도를 주고, 여기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상악동 뼈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울여서 심고, 또 앞쪽 부분에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어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보철을 만들어 넣은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될 겁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뼈가 완전히 다 우리가 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다 소실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 정말 안타깝게도 디지털 프라치를 수술을 회복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인공뼈 이식하는 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일인 검진을 통해서 내 치아의 뼈 상태가 어떻다 하는 정도만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안전하게 시술이 될 수 있고,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프라치가 가지는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관리에 신경 쓰시고 하면 오랫동안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잇몸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보철이 들어가면 이게 막 길어지거든요. 네. 예, 이 자체가 보면 요게 지금 이 상태인데, 원래 이만큼 잇몸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많이 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닦아야 될 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밑에를 닦아줘야 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요 디지털 프라치 들어가고 임플란트 들어간 밑에 여기를 닦아줘야 되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하면 아주 좀 쉽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쿠아픽 물 청소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 그 상태 관리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1년에 한 2번 오셔서 관리 받고 스케일링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오래오래 10년 넘게 오래오래 잘 쓰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관리가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염증도 생기고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구조상에서 있어서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임플란트 뿌리가 이 심어진 부위와 그리고 이 보철이 연결되는 부위까지의 이와 같이 최소한 우리가 4 내지 5mm 이상의 그런 그 중간 기둥이 다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저류되는 그 음식물들이 임플란트 쪽까지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정말 환자분이 뭐 몇 주나 몇 달 이상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한에는 기존의 그런 임플란트나 우리 잇몸 상태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를 빼고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그런 관리만 이렇게 잘 유지된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빨 빠졌을 때는 제가 체중이 한 3kg 정도 빠졌어요. 못 먹고 못 씻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정상적인 몸무게로 돌아왔고, 옛날에는 입이 조금 고르지 않다가 지금은 완전 고르게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고 하면 틀니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니보다는 이 프라치가 훨씬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요식업에 몸담았던 40년, 입맛 하나로 수백 명을 상대해야 했던 시절이 이제는 지난 추억이 되었습니다. 5년 전 가게를 그만둔 최용 아버님은 기존에 시술했던 임플란트로 인한 문제와 틀니의 불편함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디지털 프라치를 알게 된 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위에는 완전 이제 틀니 밑에 이제 3개 임플란트를 동네 그 치과에 가가지고 3개를 했어요. 이 원 국가에서 그 지원하는 거 있지. 그거 이제 받으면서 3개를 했는데, 여튼 이거 수술을 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여튼 여기 이쪽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이 뭡니까 이빨 빼고 나서 그 아물 때까지 그 동안에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임플란트는 안 됐거든요. 같이 대중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이 뭐냐면 조심 안 하면 혹시나 빠질까 싶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뭐냐면 이 잘 안 맞지. 틀리하고 이 밑에 거하고 잘 맞지도 안 하고 이 뭐냐면 흔들림도 좀 있고.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최용 아버님. 뼈의 밀도,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상태 등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해 치아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입안에 관리되는 상태하고 그리고 또 입안에 음식물 씹히는 상태하고 좀 확인하고 검사를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마음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강화삭이 전체적으로 지르코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해서 어지간해가지고는 이렇게 탈이 생기거나 이상 생기거나 하는 경우 없거든요. 없으니까 잘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실까요? 땀으로 쉬고 한번 해보시고.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양쪽 다 괜찮고요. 자, 됐습니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용 환자분 또 연세가 이제 좀 되시고 이렇게 되셔서 틀니를 지금 계속 지금 위에는 상악은 끼고 있었고 밑에는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상태에 한쪽에 임플란트를 기존에 시술을 받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밑에 임플란트를 시술 받을 때 너무 힘들어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부분도 임플란트를 시술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이 알고 오시고 또 병원에 오셔서 설명을 쭉 듣고 또 기본적으로 이를 뽑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했을 때 또 임플란트 시술할 때 굉장히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또 직접 시술을 받으셨는데 아주 수월하게 안전하게 시술이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지금 아래 위로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서 치아를 회복해서 식사를 아주 잘 하시면서 이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왼쪽에 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악의 좌측 부분의 잇몸뼈들이 더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도 더 많이 내려와 있고, 반면에 우측은 그래도 이렇게 상악동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뒤쪽 부분의 뼈들이 어느 정도, 앞쪽 부분도 뼈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위에 부분들은 앞쪽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웠고,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에 뼈가 있어서 여기에도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로 회복을 한
그런 환자분이라 보면 될 겁니다. 환자의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기술이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은 환자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하는 자체 기공실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숙련된 기공사들은 3D 스캐너와 프린터, 캐디캠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의 구강 구조에 최적화된 보철물을 정밀하게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색깔이나 모양, 또 형태, 또 그 치아의 그런 사이즈, 크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외주로 우리가 보내게 될 것 같으면 시간이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빨리 해도 그렇게 걸릴 수 있지만 자체 기공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일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케이스가 좀 까다로운 케이스인 경우는 우리 직접적으로 기공 작업을 하기 전에 입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고퀄리티의 그런 우리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자체 기공소를 가지는 그런 큰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하나부터 10까지입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나도 보탬 없이 고르게 딱 돼가 있고 보기도 또 좋고 잘 먹으니까 첫째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즐겁고 그렇습니다. 양산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달려온 최순희 할머니는 친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치아 문제로 힘들었을 때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쓰러지기도 했을 뿐 아니라 틀니로 인한 불편함에 일상마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한 몇 개 있었는데 그 양산에서 다 빼는 거라 이거 다 빼야 된다고. 그전에는 그래도 요 앞에 4개인가 몇 개 갖고 잘 먹었거든요. 자기는 식은 때문에 했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더 못 먹는 거라 씹을 때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전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작용을 못 해. 그게 걸어 다니면 못 먹으니까 막 넘어지고 뭐 사람이 막 그때 살이 쏙쏙 빠지니 지금도 살이 안 쪄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 씹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어떻게 관리가 잘 되는지 하는 부분들 검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양쪽으로 밸런스는 지금 잘 맞고 안정적이거든요. 그 음식 씹히는 게 보통 우리가 보면 그냥 이렇게 찹찹찹 씹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갈면서 이렇게 음식을 씹기 때문에 요 갈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기가 이제 조금 안정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식사하시고 이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이 살짝 어색해. 그렇죠, 그죠?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여기까지 이가 임플란트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이가 달려 있지만 그 달려 있는 힘 자체 가지고는 큰 힘이 안 나요. 지금 다 물어보시고 밸런스는 해보세요. 양쪽 다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다 물어볼까요, 한번요? 관리하시는 거는 워낙 관리는 신경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100점입니다, 이거는. 해보세요. 99점도 아니고 100점이에요. 예, 잘 하고 계시고 오래오래 잘 쓰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 씹히는 거 확인 좀 하고 또 검사하고 체크하고 우리 가시도록 그래 할게요. 오래오래 잘 쓰시고 최순희 님도 이제 연세가 제법 되시고 또 고령의 환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기존에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였지만 밑에는 2개의 임플란트만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버덴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오버덴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틀니로 인해서 굉장히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였고 이런 경우에는 오버덴처가 어찌 보면 답이었고 참 어려운 시술이었고 뼈수술하는 것도 시간도 그렇고 환자분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 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었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분도 디지털 프라치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뼈의 그 어떤 폭이나 높이가 이 정도였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것밖에 지금
이 정도밖에, 한 절반, 여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 좌측에 봤을 때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여기는 거의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될 겁니다. 간혹 신경을 변이하는 전신마취에서 수술을 해서 어금니까지 시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행히 이 환자분은 확인을 해보니까 뼈가 살아있는 부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버덴치 하면서 보통 이게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중간에 심을 수가 없는데, 여기 중간에 심을 수 있는 자리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30도 기울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우측에도 30도 기울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는 아예 심을 수가 없었지만 이 부분에 뼈가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아주 조금 숏한 짧은 임플란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구조에서 또 힘을 더 준 그런 환자분 치료 수술 과정이라 보면 될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근처 음식점을 찾은 최순희 할머니는 이제 음식을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맛있는 음식을 씹고 넘길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녀에게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 소중한 일상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뭐 뺐다 낀 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세상이야. 신경 안 쓰니까. 저녁에도 낀 가야지, 또 씻어갖고 담가놔야지, 또 뭐 어떨 땐 또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프라치를 만나는 거는 진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지난 수년간 1000여 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으시면서 일관되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걸, 참 디지털 프라치 시술 받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위의 분들에게 그리낌 없이 아주 당연하게 소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디지털 풀 아치를 통하여서 마음껏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디지털 풀 아치를 통하여서 활짝 웃고 건강한 사회생활로 회복되기를, 자유로운 사회생활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 높고 건강한 삶이 디지털 풀 아치로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조건은 많지만 그 시작이자 기본 중 하나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